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개념 정리 간단하게 이렇게만 정리하라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 기본적으로 목적도 막 나와. 그죠? 뭐 공공목적, 뭐 공공복리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막 써 있는데 그거 하나도 필요 없어. 시험 문제 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일단 요 정도만 정리하고 들어가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기반시설에 대한 용어정의들. 그 중에 숙제 이제 몇 번이죠? 네, 숙제 5번. 숙제 5번이 뭐다? 요거 기반시설에 대한 요 개념 정의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요게 중요합니다. 너무 큰가? 손으로 옮겨서 할게요. 첫째, 기반시설에는 몇 가지가 있더냐? 여러분들 책에 보면 12번에 기반시설 종류가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그죠? 방공보, 교환, 공유 7가지 나오는데 그 기반시설 종류 7가지는 지금 외우라고 안 할게요. 여기에서 몇 가지 외울 게 있는데 그거는 3월달로 넘어가고 지금은 기반시설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7가지라는 게 있더라. 그냥 요 정도만 정리하시고 한마디로 기반시설이 뭐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들. 뭐 한마디로 뭐란다? 그걸 기반시설. 이렇게 먼저 정리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 뭐란다? 기반시설이라고 하고 이 기반시설을 잘 봐요. 강의할 때는 3가지만 얘기해. 가장 대표적인 거 기반시설. 도로, 공원, 학교 이 3가지만 예를 들 거야. 기반시설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우리는 도로, 공원, 학교만 예를 든다. 그럼 도로, 공원, 학교는 뭐다? 기반시설. 근데 문제는 기반시설이라는 건 하늘에 떠 있는 거로 생각하면 돼. 도로, 공원, 학교 저 하늘에 그냥 떠 있는 것들이야. 한마디로 막연한 거야. 그냥 도로, 공원, 학교 막연해. 근데 이 도로, 공원, 학교라는 이 기반시설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그런 기반시설을 뭐 하려고? 설치하려고. 무슨 계획이 수립됐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수립되면 가만히 있어봐.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한다 그랬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맞아요? 아까 우리 숙제에서 용기도정지 있었죠? 그 중에 2번째 용기가 뭐죠? 기반시설이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게 있었잖아. 그럼 어디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려면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나 있으려 합니다. 그럼 실무로 돌아갈까요? 우리 실무에서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자, 우리 집 앞에 이번에 새로 뭐 낸다고? 도를 낸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됐다 이 소리입니다. 그걸 실무에서 우리끼리 뭐라고 하죠? 야, 우리 집 앞에 도를 낸다고 계획이 수립됐대 이렇게 말해. 간단히 우리 집 앞에 뭐 낸다고? 도를 낸다고 계획이 수립됐대. 바로 이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 앞에 진짜 도를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 이 말을 줄여서 우리가 실무에서는 우리 집 앞에 도를 낸다고 계획이 수립됐대. 야, 저기다 학교 짓는다고 계획이 수립됐대. 야, 여기다 공원 주소한다고 계획이 수립됐대. 이 계획이 다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이때 그 기반시설 중에서 이게 핵심이야. 용어정의 기반시설 중에서 뭐한 거? 기반시설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무슨 시설을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다. 잘 봐요. 기반시설하면 하늘에 떠 있는 막연한 거라 그랬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장소에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기반시설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때부터는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자. 그러니까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을 구분하십시오. 하늘에 떠 있으면 뭐다? 기반시설. 특정 장소에 설치한다고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부터는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으면 기반시설이고 땅에 내려오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개념은 그렇게 정해. 하늘에 떠 있으면 뭐다? 기반시설. 땅에다 설치하겠다고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부터는 도시군 계획 시설. 말이 달라져요. 그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하는 거. 그래서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다. 여기 보세요. 내 손 봐.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했어? 괄호 속에 쓰더라고. 시험 문제를 그렇게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뭐라 써야 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쓰라고 괄호를 그렇게 쳐놨다는 얘기입니다. 괄호 속에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단어를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도시군 계획 시설은 아직은 만든 거야? 만들겠다고 계획만 수립된 거야? 계획만 수립되지. 아직 설치한 거 아니죠? 그럼 그 계획이 되고 나서 이제는 실제로 설치하는 뭐가 돼?
사업이 시행돼야 되잖아. 바로 무슨 시설을? 잘 봐요. 그 도시군 계획시설, 그 도로를 만들겠다고 계획이 수립되는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뭐 하는 거?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또 무슨 사업이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부른다. 이거 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부른다. 그걸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고 다시 또 더 나가.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고 이제 더 나가.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과 또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합쳐서 우리 무슨 사업이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한단다. 개념적인 잘 봐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요거 괄호 쳐놨어. 뭐라고? 도시개발 사업과 또 하나 정비 사업이란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쳐면 한마디로 무슨 사업이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부른다는 것. 따라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걸 암기하는 거. 여기까지가 숙제 몇 번? 숙제 5번이더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최소한 여기까지만 일단 용어정의에서는 개념 정리로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들 용어 정의들은 지금은 볼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넘어가죠. 그 다음엔 어디 갔어? 화면이 크니까 넘어가는 거 잘 모르겠다. 13번. 이것도 넘어가고 14번. 광역도시계획. 이제 일로 넘어가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관련돼서는 너무 크니까 잘 안 보이니까 조금만 줄일까? 줄여볼까? 자, 광역도시계획으로 들어선 먼저 뭐부터 한다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뭐부터 지정한다고 했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지역을 먼저 지정하라 그랬죠? 그걸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 그 안에서 무슨 계획이 수립된다? 광역도시계획. 그럼 봐봐. 그럼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할래? 요게 숙제 몇 번?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게 171페이지에 나오죠? 170페이지에 나오죠? 170페이지 중간에 광역계획권 지정해놓고 1번 뭐가 나오죠? 지정권자. 그 중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만 해오고 3번은 아직 안 해워. 절차 같은 것들은 1, 2월 때는 안 합니다. 절차는 지금 외우려면 머리 돌아버리니까 지금 뭐 안 해도 되고 핵심들만 정리하고 절차 같은 건 아직은 필요 없다. 그럼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할까? 지정권자. 몇 명 있습니까? 2명. 첫째,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는 누가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지정하고 같은 도내에서는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 두 가지가 숙제 몇 번? 네. 아까 뭐 숙제 몇 번 했어? 6번이죠? 숙제 6번일 거야. 자, 요거 다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교통부에 지정하고 같은 도내에다가 걸쳐서 지정할 때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럼 무슨 말인가 보세요. 이 그림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요 그림 핵심이죠. 자, 다시 봐봐. 지금 어디 지정했죠? 서울특별시하고 잘 봐야 돼. 경기도 부천시하고 인천광역시 몇 개 이상의 관악구에 걸쳐 있는 거죠? 관악구가 몇 개 이상? 둘 이상의 관악구죠. 그럼 여기서 관악구역이 어디야? 관악구역이라고 물었어 내가. 어디야? 서울. 여기 가운데. 부천시야 경기도야? 경기도라고 말해야 돼? 부천시라고 해야 돼? 내가 지금 관악구역이라고 얘기했다고 했어. 그럼 경기도야 부천시야? 부천시라고 해야 돼. 왜? 도는 관악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 경기도로 읽어야 되냐? 부천시로 봐야 되냐? 이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전까지. 이것부터 구분하셔야 돼. 관악구역 개념에서는 도는 안 들어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어디가 맞는 거야? 부천시가 맞는 거야. 그죠? 인천광역시도 하나의 관악구역 맞죠? 그럼 몇 개 이상? 서울특별시, 부천시, 인천시는 둘 이상의 관악구에 걸쳐서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장차 이런 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게? 광역도시계획이라 그랬잖아. 그럼 뭐부터 지정한다? 광역계획권. 어디다 지정할까? 했더니 둘 이상의 어디에 걸친대? 관악구에 걸친다고 해서 시도에 걸친다고 했어. 이것도 시도에 걸친다고 이렇게 표현했네? 그럼 시도 하면 시도가 어디예요? 시도가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경기도야 부천시야? 부천시야 경기도야? 경기도가 맞아? 시도라고 할 때 이 시도에는 경기도가 들어가는 거야? 부천시가 들어가는 거야? 경기도가 들어가는 거야. 아까 시도할 때 시장에는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시도에는 시도장, 시에 3명.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세 명만 시도할 때 시장이고 도의사는 몇 명? 2명. 도지사, 특별자치사 2명. 다 거기에 10개 돼가지고 그 앞쪽 걸 모르면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둘이 사이에 시도했으니까 이때 시장은 이 부천시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가 들어간다? 시도할 때는 도지사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경기도가 들어가는 거지. 부천시장은 시도지사 할 때 시에는 안 들어간다. 시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만 들어가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는 부천시는 빠지고 경기도가 들어가죠. 그럼 어디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걸 뭐란다? 둘 이상의 시도란 말이고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근데 이번 33회 시험 문제는 뭐였죠? 둘 이상의 도에 걸치는 경우 이렇게 시험 문제를 했어요. 그럼 둘 이상의 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누가 정할까? 둘 이상의 도에 걸칠 때는 광역계획권을 누가 정할까? 지금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정한다 뭐. 그럼 둘 이상의 도에 걸칠 때는 누가 정할까? 그렇게 시험 문제 내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이렇게만 해놨더니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에 걸치는 경우 이거만 했죠. 그럼 쉽게 말할까? 경기도하고 강원도에 걸쳐서 광역권을 지정한대. 그럼 어디? 여기 남양주시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안 되나? 의정부시로 가야겠다. 의정부하고 춘천시하고 거기는 걸치나? 서로 경계가? 춘천시하고 걸치는 데가 어디야? 무슨 시야 이쪽으로? 춘천시는 강원도잖아. 경기도 경계선 어디야? 경기도 가평군? 양평? 양평 아닌데? 가평 같은데? 가평군하고 어디하고? 춘천시하고 경계를 같이 해. 그러면 어디하도를 지정해서 가평군하고 춘천시를 광역계획으로 지정합니다. 어차피 둘 이상의 관역에 걸치니까 돼서 지정할 수 있잖아. 그럼 어디 걸치는 거야, 그건? 가평군은 경기도, 춘천시는 강원도. 그럼 둘 이상의 어디 걸치는 거야? 도에 걸쳐 있잖아. 그럼 그때는 누가 광역권을 지정할까? 도지사? 누구? 강원도 도지사야? 경기도 도의사야? 그때는 도의사라고 지금. 강원도 도지사야? 경기도 도지사야? 어? 도지사끼리 이렇게 지금 결치잖아. 그럼 걔들이 지정합니까? 그 위에 있는 자가 해야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 할 때 이 시도에는 아까 어디에 들었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랬잖아. 그럼 도와 도가 거쳐도 어디에 되는 거야? 시도에 거친다. 그 도에 들어가는 거야, 이 도에. 그 경기도, 강원도, 그도 거쳐도 뭐죠? 이거랑 같은 게 되면 그럼 경기도, 강원도에 걸친단다. 그럼 둘 이상의 시도할 때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광역계획권에 걸친다는 소리야. 광역자치단체가 걸친다는 거와 똑같은 소리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정한다? 강원도 걸치고 경기도도 걸친다. 그럼 도지사 위에 있는 자가 누구래서 아까? 도의사 위에 있는 거. 도의사는 중간 대빵이라 그랬잖아. 그럼 최고 대빵이 누구야? 국장. 국장이 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 이것만 머릿속에 됐지. 둘 이상의 도도에 걸친다. 도에 걸친다. 그때 이게 또 뭔지 모르는 거야. 그것도 시도에 걸친다와 똑같은 소리다. 따라서 그보다 높은 자는 도지사들보다 높은 자는 누구밖에 없다? 국장. 국장이 자기가 지정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아셨죠? 그게 이번 33회 시험 문제는 그게 났던 거고 어쨌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어디 서울, 인천, 경기도 또는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걸치는 것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개념이고 그때는 누가 지정하고? 국장이 정하고 같은 도내 어디죠? 포천시, 남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여기다 걸쳐서 정하는 건 경기도 내에다 지정하는 거죠. 그때 누가 정한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한다. 그래서 지금 요게 광역권이야. 광역계획권 누가 정할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같은 도내에서는 도의사가 지정한다. 요거부터 먼저 머릿속에 넣는 게 숙제 몇 번? 숙제 6번. 6번이죠?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171페이지에 광역계획권이 지정됐으니까 그 안에서 뭐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자. 누가 수립하지? 그 수립권자. 요게 여러분들 숙제 몇 번? 숙제 7번이 이거야. 조금만 더 키울까? 숙제 7번. 이거 또 외우셔야 됩니다. 조금 복잡해. 그래도 외워야 돼. 안 외우면 이거 이해 못해. 너무 키웠나? 조금 오버되나? 조금만 줄이자. 조금만 줄이자. 어? 어떤 거? 요거. 자,
171페이지에 있는 거 그대로 이거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럼 잘 봐봐. 둘이 세계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정한다 그랬죠? 도의사가 정하고, 같은 돈에 누가 정한다? 도지사가. 지정권자는 먼저 정했고. 그러면 국장이 지정했을 때 수립권자와 도의사가 지정할 때 수립권자를 구분하자는 얘기야. 국장이 광역권을 정하면 누가 수립할까? 제일 좋은 건 뭐라 그랬죠? 누가 수립하면 제일 좋아? 국장이 지정했잖아. 누가 수립하면 제일 좋아? 상식으로 생각해봐. 애울려 가지 말고 그냥 내가 입법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법을 만들면 뭐 어떻게 만들 걸까 생각해봐. 자, 지금 서울하고 인천하고 부천시에 걸쳐서 장차 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광역도에서 수립하고 싶죠? 그럼 뭐 먼저 지정해야 돼?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라 그랬죠? 그때 둘이상의 시도에 걸치니까 누가 지정했어? 국장이 지정했어. 아, 여기 도로가 필요하구나. 국장이 지정했어. 누가 수립하면 제일 좋아? 지가 하면 되지. 뭐 다른 소리가 뭐 있어? 누가 해? 누구? 지가 누구야? 여기서 자기가 누구야? 자기가 누구야? 국장. 자기가 광역권을 지정했잖아. 그럼 계획도 누가 수립해? 지가 수립하면 제일 좋지. 뭘 남을 시켜. 지가 지정했으면 지가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애울려 가지 말고 법적인 논리를 생각을 하란 얘기야. 광역계획권을 누가 정했죠? 국장이 정했어. 그럼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정했잖아. 그럼 계획을 누가 수립하면 제일 좋아? 지가 하면 되지. 뭘 누구 시키긴 지가 하면 되지. 국장이 하면 제일 좋잖아. 그런데 국장은 안 하는 게 원칙이래. 왜? 대빵은 손에 찬물을 묻히지 않는다라는 법칙을 여기다 적용합니다. 대빵은 손에 찬물 안 묻힌대. 그럼 누구한테 하겠다는 얘기야? 지 밑에 있는 애한테 시키겠대. 그럼 밑에가 누구야 지금? 국장 밑에 누가 있다 했어? 시장수구청장 있죠? 국장 밑에 시장수구청장 있죠? 그죠? 아니야? 아까 했잖아. 행정조절 창에서 최고 대빵이 누구? 국장. 중간 대빵이 누구? 시도사. 쫄따구 대빵이 누구? 시장수구청장. 그 행정조직을 제가 아까 말한 것들이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여기다 다 적용하려고 그 순서를 얘기한 거야. 그래서 제일 높은 자 누구? 국장. 중간 대빵 누구? 시도사. 쫄따구 대빵 누구? 시장수구청. 이거부터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국장이 지가 광역권 지정해놓고 수립을 지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지 밑에 누구한테 시켜? 아들놈한테 시켜야지. 손주놈한테 시키면 안 되잖아. 그죠? 아들놈이 누구야? 시도지사. 시도사한테 시키는 거야. 따라서 국장이 광역권을 지정해놓고 수립은 누구한테 시킨다? 시도사. 야, 니들이 협의해서 공도를 수립하라 라고 시키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광역계획권 지정해놓고 수립은 밑에 있는 시도사들. 그럼 누구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도의사 세 명이 협의해서 니들끼리 공동으로 저 광역도에서 수립하라 이렇게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놓고 뭐 했다? 예외 아니래. 지정한 국장이 지가 직접 수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대. 하나를 애울 때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야. 국장은 광역권을 지정해놓고 수립은 지가 하지 않고 대빵은 손에 찬물을 안 묻히니까 밑에 있는 자 시도의사한테 시켜서 시도사가 너희들끼리 협의해서 공도를 수립하라. 이게 원칙인데 지정권자인 국장이 자기가 직접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도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첫째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에서 수립이 필요하면 그때는 국장 지가 직접 수립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국가계획이란 아까 우리 정리할 때 누가 수립하는 계획이 국가계획이죠? 중앙행정기관에 수립하는 계획. 그랬죠? 장관들이 수립하는 계획이 국가계획이잖아. 그럼 저쪽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여기 광역도에서 수립하고 싶어. 그때는 시도사한테 시키면 저기 국가계획 수립했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뭐한다? 삐져버립니다. 왜 삐져버리죠? 아니 내가 국가계획을 수립했는데 내가 누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야? 내가 국가계획 수립했는데 그와 관련돼서 저쪽에서 광역도에서 수립했는데 그 수립을 누가 한다고? 시도의사가 수립한다면 나는 내와 관련된 걸 수립하는 걸 나는 장관이 수립했는데 저건 누가 수립한다고? 시도의사가 수립한다면 이 장관 체면이 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기가 한 단계 낮아지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쟤는 시도사가 하는데 나는 내가 산업통상장관이 내가 했거든. 그러니까 예우적 차원이 안 맞는데 그 차원을 맞추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쪽도 광역도시도 누가 수립해야 돼? 같은 장관 누가 하래? 국토교통장관 지가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이쪽 국가계획을 수립한 게 장관이 수립한 계획이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사한테 시키지 말고 그건 같은 장관인 국장이 네가 수립해야 된다. 예우적 차원이라는 얘기야. 그게 순서가 맞다는 얘기야. 이 법을 만들 때도요. 이런 예우적 차원을 많이 따져. 예우, 대우해 주는 거. 여기는 장관 했는데 저기를 밑에 자 시킨다. 그럼 이 장관 열받는 거야. 뭐야, 씨, 나를 뭐야, 이것밖에 취급 안 해? 이런 식이야, 그죠? 야, 내가 장관인데 어떻게 저기는 시도사가냐? 같은 장관 네가 해야지. 야, 국장 네가 해야지. 이런 식이야, 논리가. 그래서 일단 국장이 국가기관과 관련된 황역도시는 지가 지정한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된다. 또 하나 있어. 원래 시도사가 수립한 건 지정 수립을 끝날까? 국장한테 가지고 와야 될까?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했어? 국장이 지정했죠. 그럼 지정할 때 이유가 있었어? 그냥 심심해서 지정했어? 이유가 있었죠. 뭐 하려고? 장차 도로 만들려고. 아까 그거 보면 돼요. 장차 제4 경유고속도 만들어야 됐다. 생각을 해서 광역계획을 지정해줬잖아. 그럼 시도사한테 수립하라고 해놓고 방치할까? 그것 좀 확인 좀 해야 될까? 누가 지정했으니까? 국장이 광역계획을 지정해놨으니까 시도사가 수립한 걸 가지고 오래요. 와서 내가 보겠대.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수립했는지. 수립은 지가 안 하지만은 생각한 건 있었잖아. 광역계획을 지정할 때. 내 생각한 대로 쟤들이 수립했는지를 확인하려고 시도사 보고 가지고 오랍니다. 누가 보겠다? 국장이 그걸 확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어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 야, 시도사들 니들 와봐. 야, 나는 이런 의도로 광역계획을 지정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니들이 수립한 건 내가 의도한 거하고 틀려. 다시 수립해. 빠꾸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갖고 왔더니 다시 왔더니 마음에 들어. 잘했어. 뭐 해준다? 승인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시도의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한테 뭐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법에다 만들었습니다. 지정한 건 국장이 지정했으니까 수립은 지가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시켰죠? 그 시도사 수립한 건 나한테 가지고 오래. 내가 확인해보고 승인해주겠대. 승인 절차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몇 년? 요 숫자 괄호넣기야. 몇 년? 3년이 지날 때까지 누구로부터? 시도의사로부터 뭐가 없다? 승인 신청이 안 올라오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열받을까? 국장 열받죠. 무시당하는 기분 들죠. 그죠? 야, 내가 광역권 지정할 테니까 시도사들 너 셋이 수립해? 라고 시켰는데 요놈들이 수립한 걸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승인 신청이 안 올라오다는 얘기죠. 몇 년이 될 때까지도? 3년. 열받은 국장이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 그것도 지가 수립하는 거야. 자, 하나 더 있죠. 지정권자인 국장하고 원래 수립권자인 시도사가 뭔다?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답니다. 어떤 경우에? 시도사가 요청하는 경우. 뭘 요청한 거야? 저희들하고 같이 하실래요? 원래 누가 수립하는 거니까? 시도사가 수립하니까 지들이 하려다 봤더니 잘 애매해.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잘 못하겠어. 누굴 찾아간다? 국장. 찾아서 뭐죠? 국장님. 저희들이 잘 판단이 안 되거든요. 어디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로를 어디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당신이 의도하는 바를 잘 모르겠으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하시면 안 될까요? 이걸 말한다. 그때는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시도사가 그렇게 같이 하자고 요청하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국장이 지정할 때 수립권자 이렇게 세 가지.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도지사가 지정했으면 누가 수립한다? 같은 논리야. 왜 똑같아요. 자, 도지사 관계를 지정해 줬잖아. 그럼 수립은 누가 한다? 지가 하면 제일 좋지. 도지사가 하면 되지. 근데 대빵은 손에 찬물을 묻히지 않는데 그럼 누구한테 시켜? 밑에 있는 자. 그럼 도지사 밑에 누가 있어요? 시장, 군수 있잖아. 아까 시장 2명, 군수 2명 있었죠? 걔들한테 야, 니들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 라고 시키는 게 원칙이다. 그래놓고 예배? 아니래.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 아까 위에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건 국장이 직접 한다. 이거 썼죠? 그러니까 국가계획은 국장만 관련돼. 시도사하고는 관계없어. 그래서 여기 도지사는 밑에 거 2번.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해 줬죠? 도지사가 지정해 준 날부터 몇 년이 지날 때까지도 3년이 지날 때까지도 밑에요. 광역계획권을 지난 또 3년이 지날 때까지도 누구로부터? 원래 시장수사 수립하기로 했잖아. 시장 군수들로부터 뭐가 올라오잖아. 승인 신청이 안 올라. 똑같이 승인 받아야 되는데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이 없어. 열받은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도지사가 수립합니다. 근데 밑에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이게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난 게 바로 요거야. 요건 위에는 없는 내용이야. 밑에만 있는 거야. 도지사 지정 시에만 나오지 국장 지정 시는 없는 거라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누가 한다고?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대. 어떤 경우에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여기 시장 군수가 뭐예요?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여기는 그럼 밑에 또 도지사하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대. 어떤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여기 잘 보세요.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에서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를 확 달라져, 이 두 가지로. 이게 시험 문제의 영순이에요. 자, 위에 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자, 원래 누가 수립권자죠? 여기는 시장 군수들이. 도의사가 지정했으니까 아까 4명의 시장 군수들이 지들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죠. 어이, 남양주 시장, 너 이거 수립하겠니? 아니. 어이, 가평군수 너 하겠니? 아니. 야, 양평군수 너 하겠니? 아니. 결론은 뭐야? 우리 못하겠지? 라는 게 결론이야. 포천시장하고 넷이 모여서 한 얘기가, 야, 우리 못하겠지? 그러니까 누굴 찾아가자? 지정권자인 도의사 찾아가자. 그래서 도의사한테 뭐라고 하죠? 당신이 좀 수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는 못하겠어요. 우리는 손 내려놓을 테니까 당신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뭐 한 거야? 요청하면 그때는 누가 한다? 도의사가. 지가 해달라고 했을까? 도의사 보고 해달라고 했을까? 도의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다. 일단 하야한다거나 수립할 수 있다. 요게 종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때 그럼 결국 시장군수가 협의한 결과 뭐로 나온 거야? 협의한 결과가 뭐였어? 못한다야. 간단한 거야. 우리는 못해요가 협의한 결과예요. 그래서 도의사님 당신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이때 요청은 도의사께서 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러면 도의사 수립할 수 있다. 반면에 밑에 거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거, 이 요청 뭐죠? 이때 요청은 시장군수가 수립을 하긴 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지들끼리는 잘 안 되니까 누구랑 같이 하자고? 지정권자인 도의사님 저희들하고 같이 하실래요? 라고 시장군수가 요청. 이때 요청 뭐죠? 같이 하자고 요청하는 거. 위에는 요청은 전해달라고 요청이, 여기 요청이라고 썼는데 의미가 180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협의를 거쳐 요청한 건 당신이 해주실래요? 라고 요청한 거. 밑에 있는 이거 그냥 요청은 저희들하고 같이 하실래요? 라고 요청한 거. 아셨죠? 그래서 요청의 의미가 둘이가 전혀 다르다는 거.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말귀를 알아듣는다. 그래서 밑에 요청은 같이 하실래요? 라고 요청하면 그러자 같이 하자. 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아셨습니까? 요게 합쳐서 요 국장 지정 시 도지사인데 수립권자가 누구 되냐? 이거는 광역도시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날 때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반드시 이 6가지 중에는 7가지 중에는 하나는 반드시 납니다. 안 난 적이 없으니까 꼭 잘 기억하라. 숙제 몇 번? 숙제 7번으로 여기까지 드립니다. 아셨죠? 광역도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자, 이제 무슨 계획으로 나오자?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넘어가죠. 쭉 넘어서 너무 많이 넘어갔나? 17, 전 16. 도시군 떠라 기본계획. 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174페이지에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요 두 가지만 해요. 수립권자하고 수립대상지역. 요것만 지금은 숙제로 냅니다. 자, 숙제 몇 번? 8번이죠? 네, 8번.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의 수립권자, 수립대상지역. 요것만. 첫째, 수립권자는 누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까? 아까 기본계획은 어디서 수립하죠? 한마디로 자기 관악구에서 수립하는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어디서 수립한다? 자기 관악구요. 왜? 봐봐요. 아까 서울특별시에서만 앞으로 서울특별시를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까? 그게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여기는 뭐가 있죠? 남양주시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양주시에서 개발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부동산 업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뭘 봐야 된다? 도시군 기본계획. 이거 다 이거 뭐. 근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이렇게 도표화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문장으로 돼 있어요. 저기 한 몇십 페이지야. 몇십 페이지 되는 이런 책자식으로 이렇게 내용이 많아요. 그럼 그걸 읽으면서 뭐 해야 돼? 하나씩 다 정리해야 돼. 자, 기반시설 설치하기로 했어. 그럼 도로 만든다, 공원 주선한다, 학교 짓는다. 이게 다 나와 있어. 그럼 그게 어디다 설치한다는 게 대략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위치들이 대략 나와 있거든. 그럼 그걸 우리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야 돼. 아, 도로 만든다고? 어디서 어디까지 만들 건가? 앞으로 만들겠다라는 예상이죠. 그 예상 도로를 전부 다 표시를 해서 표를 하나를 만들 줄 알아야 돼. 그게 능력입니다. 읽으면 뭐합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그럼 뭐 공부 하나만 하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읽으면서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시험 붙고 나서 그거 모르겠으면 저하고 물어도 돼요. 와가지고 교수님 기본계획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디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물어서 그걸 지도에다 표시할 줄 알아야 돼. 그래놓고 그걸 벽에다가 대문짝만하게 큼직하게 붙여놓고 손님들 오잖아? 뭐 해야 돼? 브리핑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럼 딱 앉혀놓고 자,
보실래요? 사장님? 하면서 참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한답니다. 자, 어디다 투자하면 제일 좋느냐? 바로 여기 아닐까요? 딱딱 찍어주면서 이래야지 이 사람이 돈 들고 와가지고 그죠? 그래 가자 해서 그게 돈이 되는 거지. 아니 가서 데려가서 좋다고 하면 왜 좋은지도 이유도 없이 설명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무슨 계획이 중요하다? 도시군 기본계획.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야. 이게 미래를 보는 거니까. 그럼 누가 수립할까? 자기 관악구에서 수립한다 그랬으니까 결국 누가 수립해야 돼? 관악구에 대빵이 수립해야지. 누가 할까요? 관악구의 장 누구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게 간단해. 여기는 오직이라고 썼어. 앞에 ONLY. 누구는 없어? 국장 없습니다. 도지사 없습니다. 구청장 안 됩니다. 오직 관악의 장들만 수립하지 예외적으로 뭐 국장이 한다, 도의사가 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게 무슨 게? 도시군 기본계. 자, 두 번째 어디다 수립할까? 당연히 관악의 장들이 수립하니까 원래 어디서 해야 돼? 자기 관악구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에서,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에서, 가평군수는 가평군에서 각각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 인접한 관악에 전부 일부도 포함할 수 있다? 예, 여기 나와 있잖아. 그림. 지금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예를 들은 거야. 이쪽 동부권 지역은 고층 빌딩 위주로 짓겠대요. 동부권 지역은 앞으로 장착에는 서울의 마천루. 우리가 마천루라는 거 있죠. 마천루가 뭐 하는데요? 마천루. 들어보셨어요? 마천루. 처음 들어봐? 저 뉴욕에 가보면 마천루. 아주 초고층 빌딩들 짓는 지역. 이런 데를 마천루라고 그래. 그럼 초고층 빌딩을 어디다 짓겠다? 서울에서는 동부권 지역에 짓겠대. 그래서 뭐가 들어왔어 지금 현재? 롯데월드, 롯데타워 올라와 있잖아. 100층 넘는 거 올라와 있잖아. 그죠? 자, 그거 여기는 짓겠대. 문제는 뭐죠? 그렇게 높은 걸 지려고 했더니 성남시에 무슨 공항이 있죠? 성남시에 있는 공항. 서울공항. 서울공항이라는 거 알아요? 아는 게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밖에 없어? 서울공항 있어요. 이 서울공항은 일반적인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공항이 아니에요. 저는 군사공항이에요. 서울특별시를 지키는 전투기들이 저기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 지키는 전투기가 여기 있어요. 근데 동시에 대통령 해외 순방시 이 서울공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안시설이 가장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통 해외 순방할 때 비행기 여기서 뜨는데 하여튼 서울공항 있잖아. 근데 서울공항에 이 활주로 방향이 어디 돼 있다? 이쪽으로 돼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있죠. 그럼 여기를 고층 빌딩을 지면 비행기가 뜨다가 뭐 할 수 있다? 9.11 테러가 발생할 수 있어. 갖다 꽂혀버리면 어떡할 거야? 대형 사고죠. 그래서 위험하잖아.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여기 동부권 지역은 장차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 성남시엔 여기가 문제되네? 그럼 누구랑 상의할까? 성남시장도 같이 미리 협의합니다. 어디도 포함해서 수립하면서 성남시도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성남시장과 미리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원래는 자기 관에서 수립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접한 관역에도 포함시킬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요, 이건 성남시장하고 협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랑 하죠?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합니다. 왜냐하면 저건 군사시설이에요. 성남시장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은 권한이 하나도 없어. 전 다 누구야? 국방부 관하니까 국방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성남시라고 가정하고 그럼 성남시장하고 미리 협의를 필요한다. 옆에 있는 인접한 관역도 포함시킬 수는 있다라는 게 핵심. 자, 근데 문제는 모든 자기 관역에서는 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까? 아니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 말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 수립 엑스캔 시군이라고 하는데 말을 번역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 다 어딜까? 잘 봐요. 제 손을 봐. 무슨 말인가 봐봐. 특광, 특시, 특도하고 여기 시장군수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봐요. 왜 나누죠? 굳이 저렇게 나누는 이유. 관역의 장들을 6명을 지금 둘로 쪼갰어. 특광, 특시, 특도,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이렇게 나눴어. 왜 나눴을까? 급이 다릅니다. 급이 다릅니다. 위에는 특광, 특시, 특도는 누구죠? 중간 대빵.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 시장, 군수는 뭐 했을 거죠? 쫄따고 대빵 그랬잖아.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은 중간 대빵이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쫄따고 대빵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급이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써놨지만 사실은 얘는 한 단계 밑에다 내려서 여기다 썼어야 되는 거야. 같이 쓰는 단계가 아니야. 같이 맘먹으면 특광 특시도가 기분 나빠야. 야, 이 새끼야. 저 밑에 있는 새끼가 왜 올라서 나랑 같이 밥 먹으면 내려가.
밑으로 내려와 보내야 돼. 자, 이렇게 놓는다면 누구는 특강 특시는 이유가 없어. 무조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해야 돼. 중간 대빵들은 자기 관할 내 도시군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돼. 근데 시군 있죠? 이 시군 중에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다. 이 시군 중에는 두 군데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강 특시 네 군데는 특도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어. 반드시 수립해야 되고 시군 중에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게 몇 군데 있다? 두 군데. 첫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번역. 첫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럼 수도권이 어디라 그랬죠? 우리 흔히 수도권 하면 어디예요? 서울, 경기, 만 수도권이야? 인천. 이것도 뭐다? 상식이야. 아까 상식을 모르면 뭐라고 했어? 뭘 상식이라고 내가 분명히 해서. 예, 상식은 알고 넘어가야 돼. 기본이야. 수도권 어디? 서울, 경기, 인천. 서울, 경기, 인천보다 수도권. 그럼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럼 서울, 경기, 인천에 속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그럼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광역시하고 경계선을 자기들 행정구역 경계선을 같이 접하지 아니하고 이게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붙어있지 않다는 얘기야. 광역시하고 세 번째, 인구는 10만 이하밖에 안 되는 작은 시군 이런 말이야. 인구는 10만 이하밖에 작은 시군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표적인 거 태백시하고 부여군. 자, 태백시하고 부여군. 태백시는 어디에 속하죠? 강원도 수도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부여군 충청남도 수도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광역시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왜? 일단 태백시는 강원도는 아예 광역시가 없어. 그럼 뭐 같이 접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 근데 문제는 부여군 옆에는 광역시가 하나 있어. 뭐였죠? 대전광역시. 대전 있잖아. 근데 대전이 부여군하고 같이 경계를 같이 접할까? 안 합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 대전이야. 여기 뭐 있을까? 공주시가 있고 그 밑에 논산시가 있어요. 그래서 공주시하고 논산시가 가로막고 있고 그 다음에 부여군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은 수도권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광역시하고 경계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인구는 각각 태백시는 5만 이하, 부여군은 7만 이하 밖에 안 돼. 10만 이하야. 그런 데는 뭔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대. 왜 이런 데는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만들었을까? 굳이 법에다 저렇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공법이 휘발성이 되게 강하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죠? 애워도 까먹고. 그럼 왜 휘발성이 그렇게 강할까?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무대뽀로 애우니까 휘발성이 강한 거야. 이유를 알으면요, 그렇게 쉽게 까먹지 않아. 그럼 무대뽀로 애워놓으니까 까먹는 거지. 자, 그럼 왜 이런 데는 부여군, 태백시에는 수립하지 않아도 될까?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조금 더 끌어내려야 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관할구역의 미래종합청사진이라고 딱 써있네. 자기 관할구역의 미래종합청사진. 우리 남양주시를 장차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겠느냐. 이게 미래종합청사진이죠. 이게 기본계획이거든. 그런데 태백시하고 부여군은 미래종합청사진을 그리려고 했더니 그려지는 게 있더라 없더라? 왜 없다? 미래가 보이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뭐가 낮을 게 있어야지 뭘 그리든지 말든지 하지. 낮을 게 없는데 왜요? 인구가 자꾸 줄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부여군 있을 때 이 부여군 이 관련된 국회의원을 내가 모신 적이 있었거든. 부여군 거기 국회의원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분 모시고 내가 국회에서 보좌관 했었는데 그때는 인구가 12만 명 있었어. 내가 모실 때. 지금 몇 명? 7만 명도 안 돼. 작년 기준 6만 9천 명이야. 인구가 이제 7만 명도 안 돼요. 거의 반 가까이 떨어져 버렸어, 이제 인구가. 자, 그렇게 인구가 줄은데 미래가 보여? 맨날 뭐만 늘어나는데? 빈집만 늘어나는 그 지역에 무슨 놈의 미래가 보이냐고. 그래도 또 부여군서는 또 미래가 보인대요. 예, 그래야지 뭐 지가 군수인데 뭐 보인다고 해야지. 근데 내가 볼 때는 미래가 안 보여. 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 거기는 빈집만 늘어나지 미래라는 걸 그려낼 수가 없어. 인구가 늘어나야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인구가 줄은 지역에서 무슨 놈의 미래가 보입니까? 다 도시로 떠나고 애들도 안 낳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암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릴랬더니 미래를 그려낼 게 없으니까 뭔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까지보는 거야. 그냥 니들 살다가 그냥 죽어라 이런 소리야. 그냥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냥 살다가 그냥 죽어 이런 소리지. 저건 미래 그리지 않아도 된대.
그럴 땐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하나 있죠. 수도권에 속한도 좋아. 부천시 봐. 부천시. 수도권에 속하죠. 그죠? 두 번째, 광역시도 경계를 같이 하죠. 해. 어디하고? 인천광역시하고. 인구는 80만 명 넘어. 거의 90만 명이야. 그러니까 10만 명 이상 되죠? 자, 요 부천시는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도 경계도 같이 하고 인구는 10만 넘는데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고 두 번째. 요 내용이야. 자, 왜 수립하지 않아도 되죠? 부천시는 부천시의 관할구역 전부에 이미 뭐가 수립돼 있어? 광역도시계획. 아까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부천시 있었잖아. 뭐 만든다고? 도로 만든다고. 그런 걸 부문별 특정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부천시를 관통하는 도로 앞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4 경인고속도 만든다고 했죠. 그거 하나 만들자. 또는 광역쓰레기분리장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광역도시계획은 무슨 시설 하나만 하겠다는 계획이죠. 이런 계획은 부문별 특정 계획이라고 하고, 그거 말고 광역도시계획은 또 종합계획으로 수립해도 돼요. 그럼 어디 서울과 부천과 인천을 거쳐서 장차 세 군데 인구 문제는 어떻게 하고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하고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하고 주거 문제는 어떻게 하고 등등 종합적인 게 다 들어가는 무슨 계획도 가능하다? 종합계획으로 광역도시를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 종합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거기 수립돼 있어. 서울하고 인천까지 거쳐서. 근데 부천시 수립되어 있는 그 종합계획인 광역도시계획 속에 뭐 들어있다고? 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내용들이 다 어디 들어있어? 이미 광역도시계획에 다 들어있대. 어디에 들어갈게?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이 부천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무슨 계획에? 종합계획인 광역도시계획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대. 따로 기본계획 수립한다? 안 해도 된다. 그때는 안 해도 돼. 그럼 무슨 계획으로 대신해도 돼? 그냥 광역도시계획으로. 광역도시 그냥 가자요. 그 속에 기본계획 내용 다 들어있잖아. 굳이 또 번거롭게 기본계획 수립해. 안 해도 돼. 그때는 무슨 계획이 뭘 대신한다?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때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까지가 숙제 몇 번? 네, 8번이 바로 그거야. 그래서 도시군 기본에서는 요 내용이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니까 요것까지만 지금은 기억해두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무슨 계획으로 넘어가자? 16번, 17번으로 넘어가서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화면을 조금 더 줄여서 보고 네, 넘어가자.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아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둘 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서울특별시 앞으로 미래종합청사진이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겠다 그랬죠. 그럼 그렇게 발전시키면 좋겠다고 해서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 이제 뭐야 돼? 구체적인 실천계획. 이게 바로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 그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고.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 그랬죠? 아까 우리 몇 가지 들었었어? 이거 5가지 있었죠? 그래서 머리점만 따서 순서를 다시 정리하라 그랬어. 정리. 첫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지정 또는 병에 관한 게 그랬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하나로 묶어. 의 지정 또는 병에 관한 게 요 하나로 묶고. 두 번째, 기반 시설 이걸 1로 했었고 여기 2야. 기반 시설이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게 이게 2번이고 3번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게 이게 3번이고 4번이 정비 사업에 관한 게 이거 4번으로 써요. 그래서 3, 4번을 하나로 합쳐놨는데 사실은 전혀 성격이 다른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쓰는 게 맞아. 법을 만들 때 저 따위로 만들면 안 되는 거야. 법은 논리적으로 다른 건 다른 것대로 별도로 쓰고 같으면 같은 거로 묶어버렸어야 되지. 그래서 1번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게 2번 기반시설이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게 3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게 4번 정비사업에 관한 게 이렇게 나눴고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이런 요 5가지는 뭐로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는 내용이더라. 그래서 도시군 수립하는 내용은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요거 달달달 외워야 돼요. 다음 주에 여기서 시험 문제 지문 몇 개 가르친 게 여러 개 있어. 그러니까 꼭 암기하실 것.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일단은 용기도 정지.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 이랬었죠?
고수도 칠 때 그러는 거야. 용기도 해서 정지할 수 있어. 어떤 때 용기가 세? 못 먹어도 고하고 한없이 치다가 뭐죠? 쓰리고에 피박에 다 맞아버려. 그러니까 못 먹을 것 같으면 뭐 해야 돼? 고하면 안 되죠. 수도해야 되지. 그것도 용기란 얘기입니다. 주식 투자할 때도 그래. 주식 투자할 때 어느 정도 손실 나면 뭐 해야 돼? 손절매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손절매 안 하고 물타기 합니다. 그죠? 평타 낮춘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상장 폐지돼가지고 쫄따당 망해버려. 그건 용기가 없는 거야. 하다가 어느 정도 아니다? 수습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게 용기입니다. 아셨죠?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 요거 아까 숙제 냈던 거니까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뭐가 나오죠? 도시군 관리계 이방권자 하고 나오는데, 자, 요거는 지우고 이방권자 하고 나오는데, 여기 도시관리 이방권자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177페이지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자 그래놓고, 이 수립 절차는 뭐로 나눠진다? 이반 절차와 결정 절차로 구분됩니다. 뭐뭐 있다? 이반 절차, 결정 절차,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반하는 이반권자가 있고, 그 내용을 확정짓는 누가 있다? 결정권자. 즉 도시군 관리계획은 크게 보면 두 단계야.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가 있고, 그 내용을 확정짓는 단계가 있다. 그래서 초안 작성하는 걸 뭐란다? 이반. 그걸 확정짓는 걸 뭐란다? 결정.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이반 절차,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이반 절차, 결정 절차 나눴고, 그럼 이반권자 누가 이반하지? 이런 내용이 있겠죠? 이반권자. 그다음에 결정한다. 누가 결정하지? 알고. 그럼 이반 절차는 뭐가 있고 결정 절차는 뭐가 있을까? 그 내용들 곧 마지막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